네, 안녕하세요. 백설 고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고객들과 주고받은 컨퍼런스 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상적으로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면은 상장사나 기관 투자사가 자사의 실적과 향후 전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전화 회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유출된 골드만삭스 컨퍼런스 콜은 3월 1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약 10일 정도 전에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내용은 통화 중인 사람이 메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매우 기본적인 컨퍼런스 콜 요약문이며 이 요약문은 골드만삭스가 작성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으며 통화에 사용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와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지 않기를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골드만삭스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내용 정도의 컨퍼런스 콜로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세계적인 투자사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얻어갈 것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우 감염력이 높으며 미국의 약 50% 1억 5천만 명이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는 통상적인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수준이며 이는 대다수의 미국이 2년에서 4년마다 걸리며 약 200여 종이 존재하는 바이러스이다. 그리고 독일인의 약 70% 5,800만 명이 감염될 것이며 선진국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3월 23일인데 현재 미국이 확진자가 3만 5천 명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여기 확진자가 앞으로 1억 5천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현재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3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약 50%에 해당하는 인구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나겠죠.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는 이제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럴수록 공포는 더 심해질 거고요. 현재 진행 속도는 이탈리아 쪽 진행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독일의 예를 또 하나 들었어요. 현재 독일은 2만 4천 명 정도가 코로나 확진자로 확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인구가 대략적으로 8,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8,200만 명 정도에서 70%가 앞으로 확진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독일이 2만 4천 명 정도가 확진자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면은 5,800만 명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미국이 이 숫자에서 1억 5천 명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독일이 이 숫자에서 5,8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다가설 공포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공포를 줄 수 있는 표현이고 그런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자체는 이게 그냥 통상적인 거다, 감기와 같은 것이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숫자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숫자들이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시장에는 엄청난 공포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곳으로 미국하고 독일을 이렇게 뽑았네요.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을 뽑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극에 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8주 정도 예상된다. 그 뒤에는 감소할 것이다. 자, 컨퍼런스 콜이 있었던 게 3월 12일이니까 약 8주 후면은 2달 후죠. 그래서 5월 12일 정도가 여기가 피크이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게 골드만삭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 10일에 가서 그 바이러스가 극에 달하는 시점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자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최소한 2달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는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현재 공포 자체는 분명히 경제 위기에서 온 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란 악재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확진자가 이게 다 잡히지 않아도 확진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각 나라에서 쓰는 각종 정책들이 효과가 나오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가 극에 달하는 시점 그리고 떨어지는 시점 이게 바로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라는 이 투자사에서는 5월 중순경 이 시기를 바이러스가 극에 달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일단 보고 계속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북위 30도에서 북위 50도 구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감기나 독감과 같이 추운 날씨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반구에 여름이 오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며 이는 결국 코로나19가 계절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북위 30도에서 50도 사이에서 이게 현재 많이 나오고 있다. 오케이, 그 부분은 현재 뭐 상황상으로 맞는 것 같고 뒷부분 여름이 되면 개선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학자들도 약간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코로나 세계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고요.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이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일본 아래쪽으로가 위도 30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중국 경계선 위쪽으로가 위도 50도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30도에서 50도 이 정도 이제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 많이 몰려 있다. 이게 이제 팩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도하고 코로나 발생 지역을 연관시켜서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상당수 계시긴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위도와 코로나 연결고리를 이렇게 찾게 되면은 우한 코로나 대규모 발병지는 모두 북위 30도에서 50도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기후 조건의 연관고리는 발병 초기부터 과학계에서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 통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기온이 상승하면서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견해와 단순히 기온이 올라간다 해서 자연 소멸될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 메릴랜드대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계절 패턴을 나타내는데 특히 북위 30도에서 50도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중산대학 연구팀에서는 코로나19는 기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 바이러스는 섭씨 영상 8.72도에서 가장 빨리 전파되며 그 이상에서는 확산세가 둔화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논문에서 연구진은 해당 위도에 속한 국가들은 보통 기온 5도에서 11도 그리고 습도 47%에서 49%라는 유사한 기상 조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병지인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우한 코로나 발병이 급격히 확산된 국가들이 모두 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반대 의견들도 있죠. 싱가포르와 중남미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발병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기후만으로 넥스트 우한을 예측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도 있죠. 뭐 날씨가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이런 생활을 다 하기 때문에 생활 환경은 다 비슷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상관없이 그렇게 전파가 될 수 있다. 자, 사스 같은 경우는 2002년 11월에 발병했고 그리고 2003년 7월에 종식이 됐습니다. 여름에 이제 종식이 됐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2015년 5월에 발병이 됐는데 거의 여름을 지나고 나서 2015년 12월 말 정도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절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계절과 상관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연구들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바이러스 자체를 계절성으로 지금 보고 있고 여름 정도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80%는 경증이고 15%가 중증 그리고 5%가 위독하다고 합니다.
자, 경증인 경우 감기 수준의 증상이고 그리고 중증이 독감과 같으며 2주 정도 집에서 요양하면 된다. 그리고 5%의 위독 환자는 주로 노인에게 집중된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네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에 관련된 이 내용들 자체는 골드만삭스가 그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이 내용들은 고객이 이것저것 받아 적고 본인의 생각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고 유념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고 죽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자, 치명률은 평균 2% 수준이고 주로 노인과 면역력이 손상된 사람들에게 집중되는데 미국 내 사망자 수는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매년 노환으로 300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는 상당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따라서 바이러스로 인한 새로운 사망자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보건 시스템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458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300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이 300만 명의 죽음을 그냥 노안에 비교한다. 그 부분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멘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숫자가 정말 이렇게 사망자가 300만 명 이 정도까지는 막 늘어난다. 그러면 그 공포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고객들이 돈을 빼버릴 수가 투자금을 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심시키기 위한 영업성 멘트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런 300만 명의 죽음이 생긴다 해도 놀래지 말아라, 이런 이제 멘트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멘트들은 아마 SNS에서 욕 많이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러스 백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은 격리로 가는 추세이고 영국은 확산을 방치해서 자연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격리라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상을 주겠지만은 보건 시스템에 시간적 여유를 줘서 전염률을 낮출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격리라는 방법이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뉴욕이 한국 시스템처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현재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확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자, 현재 사우스 아메리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이 과연 날씨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과연 없을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아까 위도상으로 30도에서 50도 그 사이에 대부분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유럽을 하나로 예로 들면은 잘 사는 서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유럽 같은 경우는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동유럽이 많이 밀집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이 모든 그 증상이 나온 사람들을 확진 테스트를 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슬픈 현실이 되겠죠. 현재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국이 만약에 자연 면역력이 생겨라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현재 5,600명의 확진자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망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확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답답합니다. 자, 중국 경제는 이미 타격을 입어서 원자재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회복하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는 중국 데이터를 거의 믿을 수가 없다고들 해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공장을 다시 가동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동을 시키고 나서 이 노동자들한테 공장에 다시 가서 일을 하게 지시를 해도 실질적으로 복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최근에 한국 공기가 많이 좋아진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공기가 다시 나빠진다고 하면은 중국 공장들이 다시 돌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장 가동 지시를 했지만 공장이 돌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정보들이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공장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코로나 그 확진자 숫자나 그리고 사망자 숫자를 계속적으로 정확하지 않고 계속 줄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있습니다. 뭐 그래도 중국 공산당 붕괴까지는 예측을 하지 않고 회복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예측을 골드만삭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GDP 성장률 자체를 2%로 예상을 하고 있고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초 IMF 쪽에서 내놓은 게 3.4% 정도 되거든요. 3.4% 정도의 이제 성장률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기대치가 2%로 떨어진 거고, 이 수치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2020년 한 해 약 15%에서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12일 날 회의니까 여기 정도가 3월 12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의 S&P 500 지수는 그리고 1월 1일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15%에서 여기가 20%인데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반등을 해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보네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하반기 쪽에 회복을 한다고 치면은 저는 이제 전고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쪽까지 기대 심리를 줄지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15%에서 20%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걸 봐서 그렇게까지 많이 회복하지 않는 수치를 목표치로 가지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이러스 충격과 싸우는 동안 사우디와 러시아 간 석유 전쟁이 전개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선진국 경제에 유리한 것이지만 미국은 이제 석유 수출국이라 국내 석유 부분에 부정적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생산자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려고 하고, 사우디는 중간에 끼어서 러시아나 미국에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을 더 뺏기기 싫어할 것이라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와 별도로 이 석유 전쟁은 별도로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고요.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 관련된 부분을 국영 기업에서 진행을 할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 자체가 민간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최소한 여기 손익분기점 자체가 30불에서 한 50불 정도 사이, 뭐 평균적으로 한 40불 정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원유 가격은 지금 20불대입니다. 20불대. 문제가 심각한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가 모기지 채권에서 왔죠. 주택에 관련된 부실 채권 쪽에서 왔습니다. 자, 2008년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묻지마 대출 자체를 비우량 모기지론 채권에 해줬었고, 그게 줄줄이 부도가 나버렸죠. 그게 문제가 생겨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이 되었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문제가 셰일가스 업체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셰일가스와 관련된 채권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전부 다 부실 채권이 되고 은행들은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시선으로 바이러스와는 별도로 석유 전쟁을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연준에서 CP를 매입하겠다고 빨리 결정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시장은 역사적인 최장기간 강세였기 때문에 조정받아야 할 이유를 찾아오던 중이었다. 이 이야기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상승하다가는 어디선간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꺾어야 된다. 그 시기를 계속적으로 봤던 건데, 그 이유가, 이 조정받아야 할 이유가 코로나19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체계적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개입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 부분도 자본력이 충분합니다. 이번 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는 9.11 사태와 같이 느껴집니다. 체계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시장의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위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런 경기 침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다. 왜 없습니까? 없을란데. 여하튼 정부는 시장 안정에 개입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 부분도 자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체계 자체가 아예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2008년도의 금융위기처럼 시장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9.11 사태처럼 일부의 상황들 자체가 일부가 테러를 받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 전 세계가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투자자들은 계속 안심하고 골드만삭스를 믿고 계속 투자를 해라. 이런 컨퍼런스 콜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컨퍼런스 콜에 지금 수석 이코노미스트하고 그리고 수석 의료 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골드만삭스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컨퍼런스 콜 정도 수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제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멘트였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극에 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8주 정도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8주가 안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라는 이런 투자사가 바이러스가 앞으로 극에 달할 시점은 앞으로 8주 후다, 그 이후로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각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씨가 먹힐까요?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하지만은 공포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공포는 이 바이러스가 아예 소멸되면 없어지겠지만은 투자 입장에서 이 공포가 사라지는 시점은 이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시선 자체는 저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투자사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디가 저점일 것인가, 그리고 언제쯤 다시 회복될 것인가. 아마 여기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된 이 위치까지 이 친구들이 기다리지는 않겠지만은 아마도 이게 피크를 찍고 피크에서 내려가는 이 시점 정도를 이 친구들도 저점이라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세계적인 상황들을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투자사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저점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그렇게 예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약 8주 정도 후가 5월 12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컨퍼런스 콜 자체가 3월 12일 날 있었고요. 그리고 5월 12일이 반감기죠. 희망회로이긴 하지만은 그 시점하고 잘 어울려진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반감기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힘들수록 주변을 더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있었으면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